언니들 안녕? 아시다시피 우리의 아줌마들 커피토크 썰전은 자막 없는 거 아시지? 하긴 내가 얘기하다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언니들이니까 나 염려 붙들어 매놔도 되지? 자, 그럼 본론 들어갑니다. 당당당. 시어머니를 배신한 며느리,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숨겨진 딸이었다. 1편 피해 굴레. 아이고야 언니들, 오늘은 친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원수의 집안에 들어간 딸의 지독한 막장 스토리를 가져왔다네. 정수가, 이번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헌신적인 며느리인 줄 알았던 지수가 사실은 시댁 기업을 파멸시키려 했던 가장 잔혹한 배신자였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지수가 시어머니를 배신한 이유가 자신의 친어머니의 복수 때문이었고, 그 복수의 칼날이 향하는 시아버지 태영이 바로 지수의 친아버지였다는 거라네. 미수가, 시어머니 혜진은 재벌가 정실 부인으로 우아함의 대명사였지. 하지만 그녀의 뒤틀린 집착과 질투는 남편 태영의 외도로 인해 극에 달했다네. 혜진은 남편 태영의 내연녀였던 지수의 친어머니 서연을 잔혹하게 괴롭혀 결국 파멸에 이르게 했지. 서연은 혜진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고 지수에게 저들을 용서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안에 피해 복수를 해라 는 지독한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혜진의 아들 도윤과 결혼했던 거지. 돈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지수는 태영과 혜진의 아들인 도윤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미모와 지성을 철저히 이용했다네. 도윤은 겉으로는 완벽한 후계자였지만 어머니 혜진의 지나친 통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나약한 남자였지. 지수는 도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가장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도윤은 지수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거 아니겠어? 도윤은 지수의 평범한 배경을 문제 삼는 어머니 혜진에게 맞서 결혼을 강행했다네. 지수의 결혼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서막이었던 거지. 결혼 후 지수는 시어머니 혜진에게 가장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며느리로 인정받았다네. 혜진은 역시 내가 고른 며느리는 다르다며 지수를 신뢰했고, 지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시댁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네. 지수는 시어머니의 개인 비서 역할까지 자처하며 시댁의 모든 기밀 정보와 재산 상황을 손금 보듯이 파악했다네. 이 모든 것이 혜준을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지수가 혜진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접했다네. 바로 시아버지 태영의 오래된 운전기사였지. 운전기사는 지수의 친어머니 서연과 시아버지 태영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인물이었다네. 그는 지수에게 사실 서연 사모님은 태영 회장님에게 버림받은 내연녀가 아니라 혜진 사모님의 잔혹한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 낳은 딸, 즉 지수가 바로 태영의 숨겨진 친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 정수가 이 사실은 지수의 복수심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네. 지수는 내가 복수하려 했던 시댁이 사실은 내 친아버지의 집이었고, 증오했던 시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였다니 라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네. 지수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친아버지의 집안을 파멸시키려 했던 가장 잔혹한 딸이었던 거지. 지수의 복수 대상은 시어머니 혜진으로 단일화되었지만 친아버지 태영의 존재 때문에 복수의 칼날이 극도로 복잡해졌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수는 친아버지 태영에게 진실을 밝힐지 고민했지만 어머니 서연의 잔혹한 유언과 혜진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다네. 지수는 복수의 대상을 시어머니 혜진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지. 지수는 혜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네. 혜진이 가장 아끼는 것은 바로 시댁 기업의 후계자 자리와 남편 태영의 신뢰였다네. 지수는 시어머니 혜진이 남편 몰래 저지른 비리와 횡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네. 혜진은 남편 태영이 자신보다 회사의 경영에 더 집중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다네. 지수는 이 비리장부를 철저히 복사했고 혜진의 몰락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채웠지. 은서야, 며느리의 배신이 시어머니의 심장을 겨냥하기 시작한 거야.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지수는 혜진을 향한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 친아버지 태영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네. 지수는 헌신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태영에게 접근했고 혜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를 태영에게 조용히 흘려보냈다네. 태영은 아내 혜진이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지수의 충고를 받아들여 혜진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네. 태영은 며느리 지수가 회사를 지켜주는 유능한 조력자라고 굳게 믿었지. 혜진은 남편 태영에게 권한을 박탈당하자 지수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다네. 혜진은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너 같은 천한 것이 내 아들을 꼬드겨 이 집안에 들어오더니 이제 나를 내쫓으려 해. 라며 격렬하게 지수를 비난했지만 지수는 차가운 미소로 혜진을 바라보며 어머님,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 지수는 자신이 태영의 친딸임을 숨긴 채 친아버지의 힘을 이용해 복수를 완성하려 했던 거지.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혜진은 권한을 잃고 몰락했지만 가장 아끼는 아들 도윤에게는 지수가 악렬하고 강하게 세뇌시키기 시작했다네. 혜진은 지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돈을 위해 결혼했고 이제 나를 내쫓고 이 집안을 차지하려 한다. 고 도윤에게 맹렬하게 주장했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지나친 집착과 지수의 헌신적인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네. 도윤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진짜 악녀일 리 없어. 라며 어머니의 말을 외면했지만 지수의 행동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네.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 지수가 시어머니 혜진을 향한 복수의 첫 단계를 성공시키고 친아버지 태영의 존재로 인해 복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으로 마무리할게. 참,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며느리의 이중생활 발각. 시어머니 혜진은 지수가 남편 태영의 친딸임을 알게 되고 피해의 유언을 남기다. 2편 복수의 역습. 크크크. 아이고야 언니들, 지난 1편에서 며느리 지수가 시어머니 혜진을 배신하고 친아버지 태영을 이용해 혜진의 권한을 박탈시키는 데 성공했잖아. 정수가, 지수는 태영의 숨겨진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안고 어머니의 복수를 이어갔지. 혜진은 아들 도윤에게 며느리 지수가 악녀라고 주장했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외면하고 아내 지수를 굳게 믿었다네. 미스가, 하지만 파멸 위기에 처한 시어머니 혜진은 정실 부인의 지독한 집착을 발휘했다네. 혜진은 남편 태영에게 권한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며느리 지수의 뒷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했다네. 혜진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저 가짜 며느리의 숨겨진 치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복수의 칼을 갈았지. 혜진은 지수가 결혼 전 자주 드나들던 외진 납골 땅을 알아냈고 그곳에서 지수의 친어머니 서연의 유골함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 폰 내려놓아.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혜진은 서연의 유골함을 보자마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섬뜩한 진실을 깨달았다네. 서연은 바로 혜진이 가장 잔혹하게 파멸시켰던 남편 태영의 내연녀였던 거지. 혜진은 지수의 성이 서연의 성과 같다는 사실, 그리고 지수의 결혼 시점이 서연의 사망 직후라는 사실을 통해 며느리 지수가 서연의 딸임을 확신했다네. 혜진은 지수가 나에게 복수하러 온 거였어. 그것도 내 아들을 이용해. 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 희선아, 혜진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네. 혜진은 지수가 서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 태영과 서연의 오래된 과거를 다시 파헤쳤다네. 혜진은 태영이 서연에게 보냈던 편지와 태아 초음파 사진을 비밀 문서 사이에서 발견했는데 그 사진에는 지수의 생년월일과 태영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는 거 아니겠어? 혜진은 지수는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남편의 숨겨진 친딸이었어. 라며 가장 잔혹하고 치명적인 진실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혜진은 자신이 며느리라고 믿고 아꼈던 여자가 남편의 사생아이자 자신에게 복수하러 온 원수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복수심 대신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다네. 혜진은 나는 내 남편의 딸에게 권한을 빼앗기고 파멸당한 거야! 라며 처절하게 절규했지만 혜진은 이 진실을 아들 도윤에게 알리면 도윤의 삶마저 산산조각 날 것을 알았지. 혜진은 남은 힘을 모아 지수에게 마지막 복수를 계획했다네. 혜진은 며느리 지수에게 아들 도윤을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했다네. 혜진은 지수의 친아버지 태영에게 모든 진술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했지. 혜진은 지수에게 네가 도윤을 사랑한다면 이 집안에서 조용히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 친아버지 태영과 네 남편 도윤에게 네 모든 죄를 폭로할 것이다. 라며 잔혹하게 지수를 몰아세웠다네. 지수는 어머니의 복수와 사랑하는 남편 도윤의 행복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수는 혜진의 협박 앞에서 잠시 무너지는 듯 했지만 곧 냉정한 이성을 되찾았다네. 지수는 어머님, 당신의 죄 때문에 어머니 서연이 죽었습니다. 당신은 협박 대신 속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혜진에게 맞섰다네. 지수는 혜진의 비리 증거와 함께 혜진이 서연을 파멸시켰다는 증거를 친아버지 태영에게 익명으로 모두 전달할 준비를 했다네. 지수는 자신이 태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태영의 분노를 이용해 혜진을 최종적으로 파멸시키려 했던 거지. 혜진은 지수의 반격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네. 혜진은 내가 죽어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파멸의 씨앗이다 라며 발악했지만 며느리 지수는 친아버지 태영을 이용하여 혜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네. 태영은 아내 혜진이 자신의 오랜 내연녀를 잔혹하게 파멸시키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혜진에게 이혼과 함께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결국 시어머니 혜진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협박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했다네. 혜진은 구속되기 직전 아들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다네. 그 편지에는 며느리 지수가 태영의 숨겨진 친딸이며 복수를 위해 도윤과 결혼했다는 잔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혜진은 도윤아, 내 아내 지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너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 마녀다라는 피의 유언을 남기고 법의 심판대로 향했다네. 이 모든 상황을 아내 지수의 잔혹한 복수와 어머니 혜진의 몰락으로만 알고 있던 남편 도윤은 어머니의 피의 유언을 받고 극도의 충격에 휩싸였다네. 도윤이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자 어머니의 원수의 딸이었다는 파멸적인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지.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증거와 지수의 냉정한 행동을 보며 도윤의 마음에는 배신감과 증오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네.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지수는 혜진을 파멸시키고 어머니의 복수를 이뤘지만 사랑하는 남편 도윤에게 가장 잔혹한 배신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네. 지수는 도윤의 외면 앞에서 나는 당신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 라고 절규했지만 도윤은 당신의 사랑은 다 거짓이었다. 당신은 나와 우리 집안을 파멸시킨 가장 잔혹한 악녀다 라며 지수를 외면했다네. 지수는 복수의 완성 대신 사랑의 상실이라는 더 큰 고통을 얻었던 거지. 어휴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 혜진이 지수의 정체를 알게 되고 피해 유언을 남기는 충격적인 순간으로 마무리할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남편의 잔혹한 배신과 친부의 회개. 도윤은 아내 지수에게 파멸을 선언하고 태영은 딸 지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한다. 3편.
피눈물의 징벌. 알구야 언니들. 지난 2편에서 시어머니 혜진은 며느리 지수가 남편 태영의 숨겨진 친딸이라는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되고 피해 유언을 남긴 채 구속위기에 처했잖아. 정수가 그 유언을 받은 남편 도윤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지수가 사실은 자신과 집안을 파멸시키러 온 이복 여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절규했다네. 미수가 도윤은 어머니의 유언과 지수의 냉정한 행동을 통해 아내의 배신을 확신했다네. 도윤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의 사랑은 다 거짓이었어. 당신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나를 농락한 거였어. 라며 이성을 잃고 폭주했다네. 도윤이 지수에게 느낀 사랑의 깊이만큼 배신감의 고통도 더욱 잔혹했다는 거 아니겠어. 도윤은 지수에게 가장 잔혹한 복수를 선언하며 이혼과 함께 파멸을 안겨주기로 결심했다네. 혼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도윤이 지수에게 내린 잔혹한 징벌은 지수가 시댁기업에 투자했던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몰수하는 거였다네. 도윤이는 당신이 복수 때문에 결혼했으니 나는 당신에게 돈 때문에 파멸하는 고통을 안겨주겠다며 냉정하게 외면했다네. 지수는 복수의 승리를 얻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과 재산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다네. 지수는 도윤의 잔혹한 외면 앞에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아? 라며 오열했지만 도윤은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며 돌아섰다네. 크크크 희선아, 사랑하는 아들 도윤에게 배신당하고 몰락한 지수를 구원한 것은 뜻밖에도 친아버지 태영이었다네. 태영은 아내 혜진이 내연녀 서연을 파멸시키고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혜진에게 이혼을 요구했지. 태영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서연의 납골당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지수가 남긴 편지와 지수의 출생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다네. 태영은 지수가 자신의 딸임을 뒤늦게 알게 된 거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친아버지 태영은 자신이 버렸던 내연녀의 딸인 지수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도윤과 결혼하고 친어머니 혜진을 파멸시켰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가슴을 쳤다네. 태영은 내가 서연을 버리고 지수를 외면한 죄 때문에 두 집안이 파멸했구나라며 참회했다네. 태영은 지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로 결심했다네. 태영은 지수를 찾아가 나는 내 친아버지다. 네가 복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 지수는 친아버지 태영의 뒤늦은 회개 앞에서 혼란에 빠졌다네. 지수는 당신은 나를 버리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의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태영은 네가 이 집안을 물려받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만이 나의 죄와 네 어머니의 억울함을 씻는 유일한 길이다. 라며 지수를 설득했다네. 태영은 지수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겠다는 공증문서를 내밀었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태영이 지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는 움직임은 아들 도윤에게 가장 잔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네. 도윤은 지수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아버지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지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네. 도윤은 아버지 태영에게 어떻게 어머니를 구속시킨 악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친아들인 저는 파멸시키시고요. 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태영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너는 나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며 냉정하게 외면했다네. 도윤은 어머니를 잃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자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멸되었다고 생각했다네. 도윤은 이 모든 파멸은 지수 때문이야. 라며 지수를 향한 증오를 극도로 키웠다네. 도윤은 지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수가 시어머니 혜진을 파멸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네. 도윤은 지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복수를 계획했다는 증거를 은밀히 수집했다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지수는 친아버지 태영의 뒤늦은 사랑과 재산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남편 도윤의 잔혹한 복수와 증오에 시달렸다네. 지수는 나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원했는데 라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도윤의 증오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네. 도윤은 지수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은 증거를 언론에 흘려 지수의 명예를 추락시키려 했고 지수를 향한 여론을 최악으로 몰아갔다네. 도윤은 당신이 나를 파멸시켰듯이 나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로 만들 것이다 라며 잔혹하게 다짐했다는 거 아니겠어. 이 모든 막장 상황 속에서 구속된 시어머니 혜진은 감옥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다네. 혜진은 내 남편의 모든 것을 내 연녀의 딸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며 도윤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다네. 편지에는 혜진이 남편 태영에게 숨겼던 더욱 충격적인 비밀과 태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네. 혜진은 남편 태영이 지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전에 도윤이 태영을 먼저 무너뜨리도록 부추겼던 거지. 아이구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지수는 친아버지 태영의 회개와 사랑을 통해 복수의 허무함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 도윤의 잔혹한 복수와 어머니 혜진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했다네. 지수는 나는 복수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라며 절망했지만 친아버지 태영은 지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기로 결심했다네. 태영은 도윤의 복수와 혜진의 반격에 맞서 지수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했다는 거 아니겠어? 어휴,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남편 도윤이 아내 지수에게 파멸을 선언하고 친아버지 태영이 지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회개하는 극적인 반전으로 마무리할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아이고야, 언니들. 지난 3편에서 남편 도윤은 아내 지수에게 잔혹한 배신을 당하고 친아버지 태영에게까지 버림받자 지수를 향한 증오를 극도로 키웠잖아. 정수가 도윤은 지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수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은 증거를 수집했고 옥중에 있는 어머니 혜진에게서 친아버지 태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이 담긴 옥중 편지를 받았다네. 미수가 도윤은 어머니 혜진의 편지를 받고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네. 편지에는 아버지 태영이 젊은 시절 회사를 키우기 위해 치명적인 불법 거래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은밀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네. 혜진은 너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훌륭한 경영자였지만 뒤로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지수의 친어머니 서연과 얽혀 있다. 라며 도윤을 부추겼다네. 도윤은 아내 지수와 친아버지 태영 모두에게 복수하기 위해 잔혹한 계획을 시작했다네. 혼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도윤의 복수는 지수가 어머니 혜진에게 했던 것처럼 친아버지 태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였다네. 도윤은 어머니 혜진이 넘겨준 불법 거래 증거와 숨겨진 비자금 기록을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네. 크크크. 희선아, 아들의 잔혹한 고발로 인해 태영은 긴급 체포되었고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네. 태영은 며느리 지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속죄하려던 마지막 시도가 아들 도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난 거지. 태영은 구속되기 직전 딸 지수에게 결국 나의 죄가 너와 도윤의 삶을 파멸시켰다. 나는 아버지로서 죄인이다. 라는 참회의 말을 남겼다네. 지수는 복수의 대상이었던 친아버지 태영이 뒤늦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의 허무함을 느꼈다네. 지수는 나는 복수를 이뤘지만 친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을 모두 잃었다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지수는 도윤의 잔혹한 복수와 태영의 비극적인 구속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네. 지수는 도윤이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를 언론에 흘려 지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을 때
오히려 그 증거들을 모아 도윤의 회사를 법적 위험에서 구하려고 나섰다네. 지수는 도윤에게 당신의 복수가 당신을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 대신 사랑을 줄 것이다. 라며 헌신적인 도움을 제안했다네. 하지만 도윤의 증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네. 도윤은 지수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파멸적인 진실과 어머니 혜진의 구속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지. 도윤은 지수에게 당신의 헌신은 위선이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당신이 나에게 진정한 속죄를 하고 싶다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라며 잔혹하게 지수를 외면했다는 거 아니겠어? 지수는 도윤의 차가운 명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도윤의 집안을 마지막으로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희생을 결심했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수는 도윤의 집안이 아버지 태영의 구속으로 인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친아버지 태영에게서 물려받기로 한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아들 도윤에게 양도하겠다는 공증문서를 작성했다네. 지수는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도윤이 파멸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도윤에게 넘겼다네. 이 모든 것이 지수가 도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증명이었다네. 은서야, 이 충격적인 양도는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지수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남편 도윤에게 넘겼다는 사실은 도윤의 증오를 일순간에 멈추게 만들었다네. 도윤은 지수가 돈을 위해 결혼했다면 절대 이럴 리 없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라며 아내 지수의 희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 도윤의 잔혹한 복수심은 지수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지수는 모든 것을 도윤에게 양도한 후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네. 지수는 도윤에게 나는 아버지의 죄와 어머니의 복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은 이 재산으로 두 집안의 죄를 씻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라. 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네. 도윤은 지수의 편지와 양도된 재산 앞에서 자신의 잔혹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다네. 도윤은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복수라는 가장 잔혹한 죄를 저질렀다. 며 오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지수의 희생과 아버지 태영의 구속을 통해 두 집안의 원한이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림되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다네. 도윤은 지수가 남긴 재산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정상화시켰고 어머니 혜진에게 속죄의 마음을 담아 옥바라지를 했다네. 도윤은 지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이미 지수는 그의 곁을 떠난 후였지. 도윤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수의 행방은 묘연했다네.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급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도윤이 지수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품고 살던 어느 날 친아버지 태영에게서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다네. 태영은 구속 후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감되었고 도윤에게 나는 죄인이다. 너는 지수를 찾아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지켜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네. 도윤은 아버지의 죽음과 지수의 부재 앞에서 두 집안의 비극적인 운명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 아유,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도윤이 친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지수는 도윤에게 진심을 증명하고 떠나는 극적인 순간으로 마무리할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사랑을 위한 마지막 속죄와 지수의 돌아옴. 도윤은 평생의 후회 끝에 지수를 찾아내고 두 사람의 피로 얽힌 운명은 용서로 완성되다. 5편 최종악 크크크. 아이고야 언니들, 드디어 시어머니를 배신한 며느리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숨겨진 딸이었다 스토리의 최종화라네. 정수가 지난 4편에서 남편 도윤은 어머니의 유언과 자신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친아버지 태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잖아.
하지만 아내 지수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홀연히 떠나자 도윤은 자신의 잔혹한 행동을 평생 후회하기 시작했지. 미숙아, 도윤은 지수가 남긴 재산을 통해 두 집안에 얽힌 죄를 씻고 기업을 정상화시켰다네. 도윤은 성공적인 경영자로 거듭났지만 지수의 부재로 인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고독을 느꼈지. 도윤은 나는 복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쳤다며 매일 밤 지수를 그리워했다네. 도윤은 친어머니 혜진이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속죄를 구했다네.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어머니 혜진은 남편 태영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들 도윤의 참회를 보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다네. 혜진은 내가 내 질투 때문에 남편을 잃고 며느리를 잃고 아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지수가 떠나기 전 도윤에게 남긴 편지를 읽고 지수의 헌신적인 사랑을 뒤늦게 인정했다네. 혜진은 도윤에게 지수를 찾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되찾아라. 그것이 우리 가족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 희선아, 도윤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고 지수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네. 도윤은 지수가 떠나기 전 남겼던 단서를 토대로 수많은 시간을 헤매다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수를 마침내 찾아냈다네. 지수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네. 도윤은 수많은 고통과 후회 끝에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마주하게 된 거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도윤은 지수를 보자마자 당신을 찾을 수 없을까봐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다.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당신에게 가장 잔혹한 짓을 했다. 라며 무릎 꿇고 오열했다네. 지수는 도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참회를 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네. 지수는 나는 당신을 떠났던 것이 복수가 아닌 사랑이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당신이 나를 증오해서 용서로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도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복수심마저 모두 씻어내려 했던 거지. 지수와 도윤의 재회는 두 집안의 피로 얽힌 운명이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되는 극적인 순간이었다네. 도윤은 지수에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속죄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라며 다시 한번 결혼을 약속했다네. 지수는 도윤의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수는 도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친아버지 태영이 남긴 재산과 도윤의 기업을 함께 경영하기 시작했다네. 지수는 이복 오빠 태영의 몫을 사회에 환원하며 친어머니 서연의 억울함을 씻었고 시어머니 혜진에게 따뜻한 용서를 베풀어 혜진의 마지막 삶을 평화롭게 만들었다네. 혜진은 며느리 지수의 넓은 아량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다네. 은서야, 지수와 도윤은 가장 잔혹한 복수극의 주인공이었지만 결국 사랑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다네. 이들은 두 집안의 피로 얽힌 과거를 교훈 삼아 윤리적인 경영과 사회공헌에 힘썼고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로 거듭났다네. 이들의 결혼은 복수가 아닌 용서 위에 세워진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의 결실이 되었던 거지.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지수와 도윤은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않고 봉사와 사회 환원에 집중하며 살았다네. 지수는 우리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 징벌을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라고 말했다네. 도윤은 우리의 사랑은 아이가 없어도 완전하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아이이다 라며 지수의 뜻을 존중했다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평생을 함께했고 사랑과 용서가 가장 강력한 힘임을 세상에 증명했다네.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도윤은 지수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당신이 나의 이복 여동생이든 원수의 딸이든 상관없다.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나의 구원자다 라고 말했다네. 지수 역시 도윤의 진심 앞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의 얽힌 운명은 비극적인 막장 드라마를 넘어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네. 어휴, 언니들, 이 파격적인 스토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희생이라는 가장 따뜻한 결말로 마무리할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